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요즘 봄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서 등산 같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무릎 관절 환자가 봄철이죠. 3에서 5월 눈에 띄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만요. 젊을 때 무릎 연골에 손상을 입었는데 조기에 치료를 잘 해야지만 퇴행성 관절염으로서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무릎 연골이 좀 아프셨다거나 또 무릎 관련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열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같은 봄에요. 좀 무리한 산행을 하다 보면요. 없었던 좀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먼저 이 무릎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무릎 사이에는 연골이 뼈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데요. 물렁물렁한 연골이 뼈가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주고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생기는 마찰을 줄여주면서 무릎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겨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선천적으로 관절이 비정상인 경우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무릎 관절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고 좀 걷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아무래도 무릎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이 노화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뼈 사이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닳고 손상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됩니다.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생활 습관 관련 질환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받치고 있는 근육 주위에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에 더욱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네. 관절이 노화가 되면 연골에 충분한 영향이 가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탄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골이 더 빨리 마모가 되고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마르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무릎의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상당수의 고령 인구가 이 관절염을 겪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는 거는 서로 같은데 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몸무게에 비례해서 하중을 받게 됩니다. 여성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체중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육의 부피와 강도가 약합니다. 그만큼 관절에 더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또한 폐경 이후에 네.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요즘에는요, 좀 기온도 딱 좋고 황사가 없는 날이면 외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날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외출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 텐데 퇴행성 관절염의 좀 증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느끼는 아픔의 정도, 그다음에 진행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의 경우 밖으로 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증상도 붓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약간 불편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기가 되면 다리가 약간 휘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무릎 안쪽이 약간 내려앉고 뼈가 정상과 달리 군데군데 돌출되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뼈 사이의 간격도 좁아져서 걸을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말기로 진행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어 보이게 됩니다. 네네. 엑스레이상으로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고 뼈끼리 달라붙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환자분의 키가 줄어들게 되고 일어설 때 뭔가를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걷기가 힘들고 걷더라도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게 됩니다. 네. 심지어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좀 점점 진행이 되는 질환인 만큼 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좀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게 되면 증상과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연골주사는 우리 연골 성분으로 이루어진 점액질을 무릎 관절 내에 직접 주사를 하여 윤활작용을 호전시켜주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무릎에 직접 주사를 놓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스테로이드라 불리는 뼈주사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주사인 경우에는 통증을 순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너무 자주 투여하실 경우에는 관절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요, 중기로 접어든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자기 관절을 보존하려는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될 연골을 다듬고 고주파를 쏘여서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연골을 재생을 유도하는 연골 성형술이 있게 되겠고, 손상된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골수 세포를 흘러나오게 해서 치유를 돕게 되는 미세 천공술이한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연골을 체중 부하가 되는 연골로 옮겨 심는 자가 연골 이식술도 있게 되겠고요. 정상 연골을 떼어내서 배양시킨 뒤 이식하는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줄기세포 이식술 등이 있고요. 손상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중기 관절염의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인공 관절을 넣기보다는 자기의 연골을 좀 살릴 수 있는 치료가 이왕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인체는 주름, 노안, 흰머리 등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관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골 성형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은 다음에 40도에서 70도 정도의 고주파를 쏘여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연골이 망가지는 것을 더디게 하는 시술입니다. 쉽게 이해하게 설명드린다면 망가진 자동차를 수리해서 좀 쓸만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전한 새 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중기 관절염에서는 자신의 연골을 재생시켜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또 방금 말씀하신 연골 성형술 외에는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까? 연골 손상이 국소적인 경우에는 미세 천공술이 효과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골 아래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출혈과 흉터를 만든 다음에 흉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함께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시술입니다. 천공된 뼈의 구멍에서 나온 혈액이 연골 결손부를 딱지 조직으로 채우는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치료법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수술 1년 후에 수술부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보충 조직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연골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피딱지로 조직으로 재생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 네. 네,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된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제가 작년 8월 달에 무릎이 돌아 눕고 좀 걷는데 아파갖고 검사를 하니까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그렇다고 MRI를 찍으니까 그래갖고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수술을 했는데 이달 초에 들어갔고 이 무릎이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관절염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절염이 진행을 했다. 네네. 네. 그러는데 제 경우 같으면은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연골 주사가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 주사라는 거는 우리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점액질을 직접 놔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초기 관절염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관절염 초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이라든지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뭐 약물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초기 관절염이시라면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주사 치료를 병행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체중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체중이 많이 실리는 등산 같은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수영이나 구보, 평지 걷기 이 정도 운동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결된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무릎에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저는 한 2013년도에 네.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을 많이 배드민턴을 많이 했는데 네. 한 17년 정도 했는데 예. 무릎이 너무 갑작스럽게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으니까 네. 앞쪽으로 연골이 다 닳았어요. 뒤쪽은 다 있고요. 네. 다 있고 그래갖고 무릎이 앞쪽에 이제 연골이 위에 밑에가 될 정도로 네. 그렇게 딱 제가 이제 보는 경우도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갔거든요. 네. 준비로 다 해서 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아직까지 젊었는데 하면 안 된다고 네. 최대한 아끼고 네. 최대한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하고 네. 또는 이제 팽지를 걷고 뭐 네. 등산은 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서 네. 최대한 아끼는 데까지 아껴 써보라고 네. 그러면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운동하고 이러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완치는 될 수 있는 건 없는지.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환자분? 저 65세예요. 65세시고요. 예. 65세시면은 조금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연세가 되시는데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이 나갔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는 슬개 대퇴관절 쪽만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불편하실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연골이 많이 살아있다면은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추세로 가야 되고요. 연골 자체는 재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연골을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게 치료가 되는 거고요.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산 같은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맞아주시고 통증이 느낄 때마다 약물 치료를 하시고 그게 최선입니다. 예, 그래갖고 네. 이제 뭐 재성을 아끼고 이리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네. 이제 뭐 이래 주사로 많이 맞는다든지 이런 네. 것도 하지 말고 그래. 네. 그 한 3년을 지금 안 맞았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연골 주사도 한 번 안 맞아봤어요. 아, 연골 주사. 그랬는데, 예, 저희 남편이 네. 무릎이 네. 요 연골이 티 놓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옆에 툭 티 놓아서 손을 딱 만지면 툭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툭 들어가는 것 같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서 네. 병원 가서 MRI 찍어보고 그거를 연골 티 난 거를 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술로서 될 수도 있는 건지. 일단은 말씀만 들어서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바깥에서 연골이 만져진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아마 연골일 가능성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버님께서는 병원에 한번 오셔서 검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릎 관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연결된 전화가 있는데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제가 한라산 등반하다가 네. 오른쪽 연골이 터져서 수술했고요. 예. 왼쪽 무릎은 너무 아파가지고 물이 차서 물 뺐거든요. 네. 근데 왼쪽 무릎이 아파서 왼쪽 무릎 아껴다가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터진 거예요. 네. 반응할 때. 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년 됐는데요. 네. 너무 아파요. 계속 부으면서 딱딱하게. 집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면 한 1시간 동안 일을 하잖아요. 밥한다고. 네. 그러면 막 너무 부어요. 자꾸. 약을 먹어도 그렇고 네. 민간요법 약 그런 거 써도 그렇고 병원에 네. 계속 물리 치료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계속 아파요. 그래 왜 그런지 원인이 궁금해서. 지금 아픈 쪽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십니까? 두 쪽 다 아파요. 양쪽 다. 지금 물 차고 그런 것도 양쪽 다 그러신 거예요? 물은 왼쪽만. 물은 왼쪽만 찬다는 거죠?
왼쪽 많이 한 번 뺐어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무릎에 원래 정상적으로 관절액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한 5cc 내외의 관절액이 있어서 우리 관절 운동을 하는데 윤활 작용을 해주는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무릎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무릎의 관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얘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좌측 무릎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네네, 다 받았어요. MRI 같은 거 찍어보셨습니까? 네, 다 찍었어요. MRI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퇴행성 관절이 심하지는 않고 네. 약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두 군데 두 쪽 다 그런 상태에서 네. 일단 여기 왼쪽 무릎은 물을 빼고 네. 오른쪽 무릎은 시술을 했거든요. 오른쪽은 수술했다. 네, 근데 지금 그 선생님 그 막 이게 종아리 사이에 주먹도 들어가고 네. 그런도 자꾸 어거지고 네. 이게 일어설 때도 짚고 일어서야 되고 네. 엄청 불편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 봐서는 어느 정도 중기 정도의 관절염으로 진행된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TV 보니까 제가 말기 같아요. 말기.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보거나 엑스레이를 네. 찍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증상만 들어서는 중기에서 말기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4세. 54세시. 진짜 젊으신데. 너무 나이가 젊으신데요. 네, 갑자기 다리가 안 아팠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뼈주사라고 한번 주더라고요. 네. 그거 주사 맞고 나서 그만 쩔뚝거렸어요. 갈 때는 잘 그 주사 맞기 전에는 잘 걸었는데. 네, 주사 한 방은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병원에 가서 안 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옮겨가지고 그 MRI 찍고 이거 물 빼고 이쪽에는 물 빼고 치료 중에 연골이 터져서 수술하고 그래서 양쪽이 다 그래요. 아무래도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생각보다 젊으시고 어느 정도 중기 이상의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살도 좀 찝니다. 체중이 좀 있으시다면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치료를 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운동을 선생님 운동을 제가 누워서 해도 그렇고 저 걷기 운동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조금만 하면 계단 오르기도 그렇고 조금만 하면 아파서 운동이 더 안 해서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부은 게 왜 붓는지가 이게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하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하는 거 하고.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 무릎은 많이 쓰면 쓸수록 닳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이 불고 근육량이 떨어져서 무릎에 더 안 좋은 효과를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한다고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무릎이 닳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 어떤 운동이 좋은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영 같은 걸 하시는지요? 아니요. 집 근처에 수영장이나 이런 큰 목욕탕이 있으면 물에서 아쿠아로빅이나 수영같이 몸에 체중이 받지 않는 부력을 이용해서 체중을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그 에너지 소모는 되지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그리고 평지 걷기는 권장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을 탄다든지 계단을 오르든지 하는 운동들은 환자분의 무릎에 체중보다 2배 내지는 3배까지의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살을 빼거나 이렇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을 가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좀 무릎에 하중이 좀 쏠리지 않는 수영이나 평지 걷기를 하시고 또 지금부터 중기와 말기 치료법이 나오니까요.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윤지열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기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연골을 재생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자신의 건강한 연골을 이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 천공술과는 별도로 건강한 무릎 연골 중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곳에서 연골을 떼어내어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을 경우 무릎 안에서 체중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부위에서 같은 크기의 연골을 뼈와 같이 채취를 하여 이식하는 방법이 됩니다. 연골로 결손부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 내 것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여 부위에 희생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소적 연골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 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정상적인 연골 조직을 소량 떼어내어 실험실에서 한 달 정도 배양시킨 후 손상 부위에 이식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상 연골을 채취한 다음 채취한 연골 세포를 한 달 정도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양된 연골 세포를 성상 연골에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관절 연골 세포는 생체 내에서는 세포 증식이 불가능한데요. 외부에서 배양 조건에 맞춰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유도하고 배양된 연골 세포를 이식하여 정상적인 관절 연골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가 연골 이식술은 자기 연골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6에서 12주가 정도가 지나면 무릎 연골이 어느 정도 재생이 되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고 9개월이 지나면 에어로빅이나 조깅 등 각종 스포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공여부의 희생이 따르게 되고 세포의 채취와 이식, 2번의 수술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앞선 치료들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천공술과 같이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지만 딱지 조직이 아닌 연골 조직으로 재생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경과 혈관이 없어서 손상을 입고 난 후 회복이 쉽지 않은 우리 관절 연골에 제대혈 등에서 추출한 상품화된 줄기세포를 주입하여 원래의 연골 조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 후 MRI를 통해서 연골 결손 부위가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 영웅인 히딩크 감독이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줄기세포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군요. 그러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심하게 진행이 돼서 말기까지 진단이 된다면 이제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관절염이 심하지만 인공관절을 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 네. 아니면 인공관절로 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관절염, 초기 관절염에서 진행을 막기 위해 변형 교정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뼈의 정렬을 교정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 축을 바로잡아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연골이나 심줄, 인대, 뼈 등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의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목발을 짚어야 되고 보조기 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변형 교정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좀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인공관절을 넣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연골이 많이 파열돼서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말기 관절염 환자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무릎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안쪽 연골 부분만 닳는다거나 무릎 연골 손상 부위가 절반 이하일 경우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부분 치환술은 건강한 관절 부분과 인대, 힘줄, 무릎, 뼈 등 관절 주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수술 후 기능 회복이 그만큼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분 관절이 닳게 되면 전치환술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무릎 내 인대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분들이라면 전체적으로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가장 대표적인 말기 관절염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에 특수 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통증을 줄이고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망가진 관절면을 곱게 다듬고 이에 얇은 특수 금속막을 관절에 씌운 후 그 중간층에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하면 치료는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도 늘어났고 수술 기법도 발전해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치환 수술과 달리 무릎 인대 손상이나 변형이 심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으며 네. 휜 다리가 교정되는
변형 교정 효과가 같이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전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 관절을 맞춤형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무릎의 관절 모양이나 크기도 다 다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골라 신듯이 인공관절 수술도 나이, 성별, 활동량, 모양,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맞춤형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을 받기 1, 2주 전에 CT나 MRI를 통해서 무릎 관절의 모양과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3차원 이미지로 측정한 환자의 무릎을 3D 입체 영상을 만들어서 환자의 무릎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네.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수술 도구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고 수술의 정확도가 높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뒤에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특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수술 후 3에서 12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이 특별히 가능합니다. 네. 특히 수술 후에 아프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무릎을 움직이게 됐다고 만족하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무릎의 관절이든 인공관절이든 항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부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네. 관절이 강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윤지열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작년 10월 달쯤에부터 무릎이 아팠는데, 이래 네. 땅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아프고, 네. 섰다가 앉을 때 아프고, 네. 계단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가 좀 뒤쪽이에요. 네. 뒤쪽에 이래 아파서, 양쪽이 다 그래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주차를 하니까, 물도 찼고, 그 연골이 파열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네. 오는 다리가 좀 심해서 오는 다리부터 먼저 수술을 했는 지가 한 5개월 됐거든요. 네. 됐는데 한 3개월까지는 그 통증을 못 느꼈어요. 네. 못 느끼고 그때까지 약도 무었었고. 네. 근데 지금 한 5개월, 한 4개월 지나고부터 약을 이제 먹었다가 통증이 있으면 안 먹고 통증 없으면 안 먹고 이랬는데 네. 지금 와서는 이 수술했는 자리 3군데 떨벅했거든요. 네. 3군데 떨벅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오르내리고 이럴 때는 안 아픈데요. 하면서 가다가 앞쪽에 짠 기분도 들고. 네. 그러고 앞쪽에 어떨 때는 왜 도로코 칼에 살갗이 약간 열이 섰지만 네. 하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고 어떨 적에는 부엌에서 뭐 좀 서가 일을 좋게 한다 서가 좀 하고 나면은 이 무릎부터 이 발목 앞쪽에 네. 이까지 발목 앞쪽에 이쪽에 하이 참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수술을 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상이 생겼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됐어요. 아마 환자분 말씀만 들어봐서는 아마 연골 관절염이 아주 심하진 않아서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신 거 보시면 내시경으로 수술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중기 이상의 심한 관절염이었다면 보다 더 진행된 수술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내시경 수술을 한 거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골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연골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새 걸로 만들어준 수술이 아닙니다. 가능한 내 관절을 좀 더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다듬어주고 청소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하고 나서도 어머님이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계속 관절염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네. 그 운동을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할기는 네. 좀 수영에 가가지고 걷든지 수영을 네. 할 수 있으면 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래서 하루에 거의 일주일에 한 6일은 수영장에 가가 갔다 오거든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하는데도 네. 통증을 느끼기는 네. 이 수술이 잘못돼서 이런가 어떤가 싶어서 그 선생님이 네. 수술할 때부터 이 가슴 염증이 많아서 네. 이게 털어졌는 거를 지금 바를 수는 없고 네. 그
그거만 한다 하더라고요. 치료만 한다 하더라고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연세가? 원래 60 하나입니다. 60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이 아주 나이가 많은 상태도 아니고 너무 어린 상태도 아니신 굉장히 애매한 나이시거든요. 예, 예. 관절염이 아주 심하시다면은 어머님 같은 연세에서도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기에는 분명히 좀 아까운 상태라고 사료가 돼서 아마 선생님께서 내시경 수술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관절염은 내시경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할 겁니다. 예. 하지만 그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머님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언젠가는 계속 아프시다면 인공관절도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했는 그렇고 지금 맨다리가 네. 옛다리도 내나 그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인데 네. 옛다리는 상처를 많이 안 입으면 만약에 수술을 할 경우에 네. 상처를 그래 안 입어서 이거 흰 다리를 바로 감히 그거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교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오다리로 쉰 것 같은데요. 예, 예. 다리가 근데 바깥쪽이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조건이 있고요. 예. 옆에 있는 인대 구조물들이 튼튼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좀 해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이 수술하는 게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환자분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환자분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기에 방사선상에서 별로 심하지 않은데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너무 방사선상으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그게 별로 많이 아프진 않은데 네. 선생님 말씀에는 네, 그거는 환자분의 증상과 그걸 보고 중기는 들었다 하거든요. 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술이 더 적합한 환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결된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세요? 저는 30대부터 무릎이 항상 이리 우리 아프고 네.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 뭐 소금 껍질도 해보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병원에 가서 이래 검사를 하면 별다른 그게 없대요. 네. 그런데 저는 심하면 이게 무릎이 아리고 밤에 갈 때나 네. 또 날씨가 이상이 있으면은 또 이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를 한 2번 맞았거든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맞았는데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연골 주사를 맞아야 뭐 될런지 어쩌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연골 주사라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골을 구성하는 점액질을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에 엔진 오일 갈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6개월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요. 네.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안 맞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 네, 주사를 맞는다는 그런 통증을 느낀다는 그런 위험도는 있겠지만은 환자분이 맞았을 때 해가 될 게 없습니다. 저는 네. 연골 주사 맞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 어머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세에. 65세요. 예, 네. 저는 주사 맞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연골 주사만 치료를 선생님께서 권장을 해주셨다면 어머님 역시도 관절염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연골 주사를 꼬박꼬박 6개월마다 맞아주실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연결된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나는 진주에 있는 사람인데. 네. 네, 이 한쪽 다리가, 우측 다리가. 네. 처음에 우측 다리가 조금 아파서, 치료를 하고 하다가 지금 한 5년 전부터는 좌측 다리도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지금부터 이제 다 아픈 테이라. 네. 내 나이가 지금 올해 80인데. 아이고. 네. 너무 아파서 네. 많이 아플 때는 가서 연골 주사도 맞고 네. 이리 하고 나면 조금 나서요. 네. 그래도 그 연골 주사 맞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다리가 너무 좀 굳어지지 않나 이리 싶어서 네. 운동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오르막길은 난 못 걷고 네. 평길만 이리 걷는데 네. 조금 이 계단에 뭐 한 10계단, 15계단 이리 되는 데는 못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리 있는데 어디가 물어봐 사진을 찍어봐 보면은 네. 관절이 안 좋은데 네. 퇴행성 관절이랍니다. 네. 퇴행성 관절이라서 아직까지는 이 수술기가 좀 일찍인데 네. 이 연골 주사를 주면서 될 수 있는 한 팽기를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팽기를 왔다 갔다 이리 하면은 이 집에서 가만히 이리 앉아가지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걸으려 그러면은 좌측 무릎이나 우측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한 게 네. 이래서 이 시큰시큰이 하다가도 조금 이리 걸어 보면은 네. 조금 이 나아지는 경상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집에 와서 조금 쉬었다가 또 그러면은 또 그냥 그대로 이 하는 이런 경상이 있어요. 네. 이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수술이 하기가 조금 일찍다 그런데 이게 현재 내 이 무릎 아픈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네. 한 15년 됐는데 조금 일찍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뭐 내 죽을 때까지 수술을 안 하고 넘어가려는지 싶어서 그래 전화 드려봐 봅니다. 일단은 아버님 지금 연세가 80세시고요. 네. 일단은 무릎을 80년을 쓰셨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대부분 관절염이 있었을 경우에도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심하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관절염이 어느 정도 말기 관절염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아버님이 건강하시다면 우리 어르신들 대체로 착각을 하시는 게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난 얼마 산다고 인공관절 해서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에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80이 넘은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내과적인 질병이 없으시면 뭐 90 이상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하루를 사셔라도 좀 편하게 사시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뭐 내과적인 문제가 없다면 참지 마시고 차라리 연골 주사를 이 맞고 나면은 조금 시원한 게 좀 좋아요. 그런 느낌은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미 고통을 받고 계셨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 전에 차라리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걸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봐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은 계속 연골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끌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연골 주사를 너무 맞아도 뭐 좋지는 않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까도 제가 그 방송 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연골 주사. 연골 주사와 뼈 주사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대체로 우리 순간적인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나중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 관절 연골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주사는 그 성분 자체가 우리 연골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만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아버님 이 연골 주사도 계속 맞아 주시면서 또 진료하신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수술보다는 관리 차원으로 해보자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더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도 평지에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저는 그거 합니다. 다리가 양쪽 다 너무 다 많이 아파가지고 64살 아파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 7살 될 때에 수술하러 갔습니다. 갔더만은 아이고 할머니 관절이 밤을 치면 사기 말입니다. 그걸 빨리 하시도 가더만은 저희 며느리가 이제 간호인데 시험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막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그 연골 주사도 하면서 맞고 네. 뭐 조약도 또 뭐 너가 들미주고 먹고 이래 어느 정도 이제 오다리가 네. 어느 정도 바라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고생하지 말고 수술을 하라 그래서 왔는데 네. 지금 나이가 이제 뭐 80이 다 돼가니까 네. 견딜만 밤에는 이제 좀 안 하립니다. 네. 예, 그래 약간 들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한 40% 나상기라 100%서. 네. 예. 그래서 내가 선생님 오늘 나오건데 한번 문의해봅니다. 네. 이미 67세 때 인공관절을 권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네네. 말기 관절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그 증상이라는 게 이제 환자들마다 좀 다르세요. 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 별로 안 심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환자분이 너무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머님처럼 방사선에서는 정말 엑스레이가 정말 말기 관절염이 정말 심하고 그런데도 나 별로 안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안 아프시면 좀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 관리 잘 하셨다면은 네. 더 끄실 자신 있다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하고 네. 네. 그래 굽치기도 한 네. 80분서 하고 예. 아침마다 그래 합니다. 네, 예. 어머니 그럼 그렇게 그래 또 견디고 있어야 되겠다 그지? 네. 뭐 통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주관적으로 예, 느끼는 밤에 증상. 많이 안 하립니다. 예, 네, 그러시면은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따로 또 더 큰 치료를 받지 않아도 그러시니까 계속 운동 열심히 하시고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거의 또 비슷하고 네. 또 이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나 무릎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작은 문제라도 생겼을 때 미리미리 네.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시간 차를 타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일어설 때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 앞쪽이 삐걱거리면서 통증을 느끼실 적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네. 연골연화증이라는 병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릎을 많이 쓰거나 비만일 경우에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무릎 앞쪽에 가해진 압력과 마찰에서 통증이 무릎 앞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연골연화증이 심해지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연골연화증이라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연골연화증의 원인은 그럼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연골이 탄력을 잃어서 일부가 닳아지고 외부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네. 연골연화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의 체중이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을 구부리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또 등산을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연골연화증은 제때 치료만 받으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게 되는데 단지 젊다는 이유로 통증을 발생해도 근육통이야, 타박상이야 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무릎 앞쪽으로 체중이 좀 많이 실리거나 뭐 평소에 좀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연골연화증, 이게 무릎 연골이 물렁해지고 좀 닳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때 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통증과 함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네. 그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고 그런 통증이 심해진다면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연골연화증을 방치하면 또 퇴행성 관절염 더 빨리 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역시도 좀 미리미리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십니까? 발병 초기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네. 등산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관절염의 치료와 유사하게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요법 등으로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골 재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약해지거나 미세하게 손상된 부위에 연골 부위에 주사를 통해서 방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연골연화증이 오래되고 심한 경우라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절제를 하고 노출된 연골 아래 구멍을 내거나 불규칙해진 무릎뼈의 연골 관절면을 다듬어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골연화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등산을 하다가 혹은 좀 운동을 하다가 자칫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연골 손상이 좀 조심을 해야겠죠, 연골 손상을. 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무리한 등산과 운동으로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것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되겠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 사이에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게 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어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에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원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그 원인은 나이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운동이나 교통사고 같은 강한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의 중년층엔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 중에 조금만 삐끗해도 관절 사이에 끼게 되어 연골판이 쉽게 찢어질 수 있게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선창적으로 연골판이 기형으로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골판 손상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찢어진다거나 파열이라는 단어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손상이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증상은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가벼운 외상을 입은 후에 근육통이나 타박상인 줄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타박상 같은 경우는 발생한 지 3, 4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외상을 입은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고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판 등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되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돌릴 때 통증을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요, 이게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이 역시도 바로 치료를 해야겠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연골판 손상의 정도와 크기, 모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체로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모니터로 관절 속 상태를 확대해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찢어진 연골판을 잘라내고 다듬어주는 방법과 찢어진 부분을 실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방법, 그리고 찢어진 연골판 자리에 새로운 연골판을 이식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게 무릎의 손상이나 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계속 상담 받아보시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된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지금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윤지열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담 굉장히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 오늘 치료와 무릎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평상시에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만 제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하고 할 수가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체중이 실리지 않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수영이나 평지 걷기, 그다음에 스트레칭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1시간 이하의 운동량이 좋겠고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3, 4회 정도의 무리하지 않게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좀 주의를 해야겠지만 좀 특별히 등산같이 하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등산 자체가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릎 건강에는 좀 좋지는 않고요. 꼭 등산을 하시겠다면은 스틱 같은 옆에 지팡이를 짚고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가능한 줄여주는 게 좋겠고요. 등산의 배낭 같은 데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신다면 아무래도 더 하중이 가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부터는요, 또 독성을 가진 뱀이나 벌레에 물리는 사고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여 명의 환자가요, 독사나 독충에 물려서 응급실을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풀숲이 많이 우거진 데는 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또 뱀에 물리셨을 때는요, 독을 빼기 위해서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양을 해주시고요. 대신 뱀의 모양이나 색을 기억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